은퇴 후에도 넉넉하게 살려면 50대가 알아야 할 은퇴 전략과 필수 준비 사항. 은퇴를 앞둔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은퇴 후에도 지금처럼 살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국민연금이 있지만 그만으로는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생활비, 건강 문제, 그리고 자녀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미리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은퇴 후 예상치 못한 지출이나 자산, 가치 변동 등으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에 빠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오늘은 은퇴를 앞둔 50대와 은퇴를 준비 중인 분들을 위해 구체적인 은퇴 준비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목표 설정. 자신에게 맞는 은퇴 자산 규모 확인. 먼저 은퇴 후 얼마나 자산이 필요한지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최소 2030년을 더 살 수 있음을 고려할 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 기간 동안 생활비와 예비 자금을 포함해 필요한 자산 규모를 계산할 것을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200만 원의 생활비가 필요하다면 연간 2,400만 원이 필요하고 25년 동안은 최소 6억 원이 필요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50대 평균 자산은 약 5.9억 원으로 나타나지만 이는 부동산이나 비유동 자산을 포함한 수치입니다. 이 중에서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확보하는 것이 은퇴 후 생활비 마련에 도움이 됩니다. 사례 1. 김씨 부부의 목표 설정. 김씨 부부는 50대 중반으로 약 6억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 4억 원은 부동산, 2억 원은 금융자산입니다. 김씨 부부는 매달 200만 원씩 은퇴 후 25년을 계획하고 있어 총 6억 원의 자산이 필요하다고 계산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자산의 유동성이 낮기 때문에 김씨는 은퇴 후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부동산의 일부를 매각하거나 임대 수입을 통한 추가적인 현금 확보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2. 투자 전략 활용. 안정성과 수익률 균형 맞추기.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 이상입니다. 자산을 어떻게 불릴지, 어떤 방법으로 배분할지를 결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50대에 접어들면 은퇴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무리한 투자가 아니라 안전하고 지속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투자는 자산을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필요할 때 바로 현금화하기 어렵습니다. 부동산 비중이 높다면 일부 자산을 금융자산으로 전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주식, 채권, 연금 상품 등도 은퇴 후에는 중요한 수입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연금 상품은 정기적인 소득을 제공해 안정적인 생활비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사례 2. 박 씨의 포트폴리오 조정. 박 씨는 40대 후반에 부동산 자산이 5억 원에 달했지만 부동산의 자산이 너무 편중되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에 따라 매달 50만 원씩 연금 저축 계좌에 투자하고 있으며 주식형 펀드에도 분산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자산을 불릴 계획입니다. 박 씨는 부동산 의존도를 줄이고 다양한 수입원을 만들어 은퇴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3. 건강과 보험 준비. 예상치 못한 리스크 관리. 은퇴 후 건강관리와 의료비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한국의 의료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은퇴 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면 의료비 대비가 필수적입니다. 장기 요양보험. 나이가 들수록 장기적인 요양이나 간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 특히 큰 병이나 사고로 예상치 못한 큰 비용이 발생할 경우 대비해두면 좋습니다. 사례 3. 이 씨의 보험 대비. 50대 초반 직장인 이 씨는 은퇴 후에도 건강하게 지낼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건강 문제로 예상보다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는 사례를 접하며 장기 요양보험과 의료보험을 추가로 가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 씨는 은퇴 후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어 안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현실적인 지출 계획 세우기. 은퇴 후 생활비는 현재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수입이 줄어든 만큼 지출을 효율적으로 조절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행, 취미 활동, 가족과의 시간 등을 고려해 지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정 지출 주거비와 기본 생활비 등을 포함합니다. 변동 지출 여가비, 취미비 등은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주거비 절감. 대도시에서 지방으로 이동하거나 주거 공간을 소형화해 생활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례 4. 최씨 부부의 은퇴 생활 계획. 최씨 부부는 은퇴 후 자녀들과 가깝게 지내고 자주 여행을 다니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연간 수입이 줄어드는 현실을 고려해 대도시 아파트를 팔고 지방의 작은 전원주택으로 이사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를 통해 주거비를 줄이고 여유 자금을 여가 활동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국민연금 및 추가연금 활용. 국민연금은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원하지만 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은퇴 후에도 경제적인 여유를 유지하기 위해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등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합니다. 연금 수령액 예측.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고 개인연금을 통해 추가 자산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6. 다각화된 수입원 마련하기. 은퇴 후에는 고정급여 수입이 사라지기 때문에 다양한 수입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연금이나 저축 외에도 부업이나 투자 등을 통해 추가 소득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부업 평생 쌓아온 경력이나 기술을 활용해 자문활동, 강의 등을 통해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투자 주식, 채권, 부동산 수익형 펀드 등을 통해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사례 5. 정씨의 자문활동. 금융 전문가로 오랜 경력을 쌓은 정씨는 은퇴 후에도 자문 역할을 맡아 주 2회만 일하면서 월 3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그는 은퇴 전에 미리 인맥을 넓히고 자신의 전문성을 쌓아 부업으로 안정적인 소득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7. 부동산 자산 활용 방안 고려. 한국은 부동산 비중이 높은 국가로 많은 은퇴자들이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은 유동성이 낮아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자산을 매각하지 않고도 매달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사례 6. 이씨의 주택연금 활용. 이씨는 은퇴 후 집을 매각하지 않고 주택연금을 통해 매달 150만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과 주택연금을 합쳐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었고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8. 가족과의 협력과 상의. 은퇴 준비는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가족과의 협력도 중요합니다. 자녀의 독립, 부모 부양, 예상치 못한 지출 등이 은퇴 후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미리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 7. 조씨의 가족 협력. 조씨는 자녀들이 아직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상황에서 은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자녀들과 솔직한 대화를 통해 경제적 지원을 점차 줄이고 자립을 유도하였으며 부모 부양 문제도 형제들과 함께 분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를 통해 은퇴 후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9. 은퇴 시점 설정의 중요성. 은퇴 시점을 막연하게 생각하기보다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를 일찍 하면 충분한 자산 없이 생활할 위험이 있지만 반대로 경제적 준비가 충분하다면 은퇴 시점을 맞춰 행복한 노후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례 8. 박씨의 은퇴 시점 고민. 박씨는 60대 초반에 은퇴를 고려했으나 자녀의 학비와 자신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은퇴를 5년 늦추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자산을 모으고 국민연금 수령액도 늘어나 은퇴 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론. 은퇴 준비는 다양한 전략과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례들을 통해 은퇴 준비는 단순히 자산을 모으는 것만이 아니라 다양한 전략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연금, 부동산 자산, 투자 등 다양한 수입원을 활용하고 건강관리와 보험 준비도 필수적입니다. 은퇴 준비는 나이가 들기 전에 시작하는 것이 좋고 현금성 자산 확보, 자산 분배, 가족과의 협력을 통해 재정적 여유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을 때부터 체계적인 준비와 계획을 통해 은퇴 후에도 경제적 안정과 행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여러분이 삶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에 시청 시간이 아깝지 않았어요 라고 남겨주시면 행복한 인생 후반전을 살아갈 것입니다.